안녕하세요. 그당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진격의 쉼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고요. 제목 보고 병원 괴담인가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병원에서 돌아온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네요. 수정은 거의 하지 않았고요. 제가 읽기 편하게 어체만 살짝 다듬었습니다. 재밌어요, 오늘 거. 그럼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있었던 건 겨우 사흘뿐이었다. 담낭염. 의사는 걱정하는 내게 흔한 수술이라고 했지. 화요일 아침, 엄마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러 올 수 있냐고 물었고 나는 당연히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도착했을 때 엄마는 병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옷을 전부 갖춰 입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로. 엄마는 나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그때 나는 엄마가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사실 병원에 들어가기 전보다 더 좋아 보였다. 피부에 묘하게 맑은 기운이 돌고 있었으니까. 마치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게 자고 일어난 것처럼. 엄마, 좋아 보여. 맞아, 아주 기분이 상쾌해. 엄마가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조용했다. 그저 지나가는 풍경과 집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러다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나무들이 참 푸르네. 10월 중순, 당연히 나무들은 푸르지 않았다. 금빛과 갈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어떤 나무들은 벌써 잎이 다 떨어져 있었는데 나는 보조석에 앉은 엄마를 흘끗 보았다. 창밖을 보며 미소 짓고 있는 엄마의 옆모습. 마치 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사람 같았다. 수면 마취의 부작용 같은 거겠지. 첫 주는 괜찮았다. 대체로 괜찮았다. 엄마는 절개 부위가 있는 옆구리를 손으로 감싸고 조심스럽게 집안을 움직였다. 내가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엄마는 그런 내게 감사하다고 했다. 아주 격식을 차려서 마치 잘 모르는 이웃에게 말하듯이. 정말 고마워요. 엄마는 그렇게 말했다. 고마워도 아니고 평소하듯 고맙단다 얘야도 아니었다. 매번 문장 전체를 또박또박 말했다. 뭔가를 읽고 있는 것처럼. 나흘째 되던 날,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회사에 다녀오고 우유를 넣어두려고 냉장고를 열었다가 첫날 사온 음식이 그대로 있는 것을 봤다. 수프도 크래커도 사과 소스도 그대로였다. 이게 다 있으면 여태 뭘 먹은 거지? 나는 곧장 엄마에게 가서 식사는 했냐고 물었다. 그럼 엄마가 말했다. 잘 먹고 있어. 혹시나 해서 본 쓰레기통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함을 느낀 뒤로 나는 미리 전화하지 않고 엄마 집에 들르기 시작했다. 일단 그 이상함의 정체를 알아야 했으니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낮은 웅웅거림이 뒤통수 안쪽에서부터 울리고 있었다. 그렇게 엄마가 집에 돌아온 지 열흘쯤 됐을 무렵 토요일 아침에 엄마 집에 들렀을 때 집안은 고요했다. 조용한 게 아니었다. 고요했다.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도 없었고 계속 돌아가는 환기 시스템의 똑딱거리는 소리도 없었고 선반 위에 작동 중인 시계 소리도 없었다. 분명 전부 다 작동 중인데. 그러던 중 나는 거실에서 엄마를 발견했다. 아빠가 쓰던 낡은 리클라이너에 앉아있는 엄마. 엄마는 그 의자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그 의자를 싫어했으니까. 아빠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그걸 복지센터에 기부하겠다고 수십 번은 말했었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그 의자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을 팔걸이에 얹고 등을 곧게 세우고 두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붙인 채로. 그렇다고 책을 읽는 것도 아니었다. TV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엄마는 그저 벽을 보고 있었다. 엄마? 내 부름에 엄마가 고개를 돌렸다. 몸은 돌리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부드럽고 느리게 돌렸다. 마치 보안 카메라처럼. 아, 왔어? 뭐 하고 있어? 앉아 있어. 이렇게 어두운데 그냥 벽만 보고 앉아 있다고? 엄마는 그제야 알아차린 것처럼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 그러네. 나는 스탠드를 켰다. 불빛 아래에서 보니 집안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다. 하지만 엄마가 평소에 유지하던 깨끗함과는 뭔가 다르다. 엄마의 집은 정돈돼 있었지만 사람이 사는 흔적이 있었으니까. 거실 테이블 위에 잡지, 리모컨, 소파 위에 담요, 부엌 조리대 위에 놓인 엄마의 안경 같은 것들. 헌데 이건 달랐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깨끗함이었다. 모든 표면이 텅 비어 있었다. 그나마 선반 위 사진들은 아직 그대로 있었지만 평소와 배치가 바뀌어 있었다. 사진들이 완벽하게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자를 대고 맞춘 것처럼. 나는 다시 냉장고를 열었다. 비어 있었다. 완전히 비어 있었다. 엄마, 음식들 다 어디 갔어? 먹었지. 하지만 쓰레기통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전부 다? 배가 고팠거든. 분명 일주일은 더 먹을 양이었는데.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한동안 문에 손을 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2주. 나는 아내를 데리고 엄마를 보러 갔다. 엄마는 우리에게 차를 내주었다. 처음 보는 새 주전자로. 크롬 재질의 비싸 보이는 주전자. 저건 아무리 봐도 엄마 취향이 아니었다. 대화는 겉으로는 평범했다. 엄마는 아내의 직장에 대해 물었고 키우고 있는 개에 대해서도 물었다. 하지만 이게 내가 색안경을 쓰게 된 탓인지 뭔지 엄마의 대답은 묘하게 반박자씩 늦었다. 말하기 전에 0.5초 정도 딜레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대화 내내 엄마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 한 번도. 15분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엄마의 눈은 한 번도 감기지 않았다. 차 안에서 아내는 한동안 조용했다. 이상해. 그리고 아내가 마침내 말했다. 뭐가 이상해? 어머님이 나를 이름으로 불렀어. 그게 뭐가 이상한데? 어머님은 9년 동안 나를 얘야라고 부르셨어. 매번 전화할 때도 문자에서도. 아내가 나를 보았다. 근데 아까 무슨 이름표를 읽듯이 나를 이름으로 부르셨어. 3주째 나는 수요일 밤에 엄마 집에 갔다. 거의 11시가 되어가는 늦은 시간. 왜 갔는지는 모르겠다. 굳이 이유를 대자면 머릿속에 그 웅웅거림이 더 커져서. 나는 길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 앉아 집을 지켜보았다. 모든 불은 꺼져 있었다. 하지만 앞 창문 너머로 움직임이 보였다. 간신히 어렴풋이 보일 정도로. 거실 안에서 무언가가 서성이는 아주 희미한 모습이 보였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메트로놈처럼 일정하게. 그 형체는 한쪽 벽에 도달하면 멈추고 기계처럼 정확하게 방향을 튼 뒤 다시 걸어갔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했다. 나는 20분 동안 지켜봤고 그 리듬은 한 번도 깨지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도저히 저 안에 들어갈 용기가 나질 않아서. 두 번째 달, 엄마는 나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항상 새벽 3시였다. 항상 정확히 3시. 휴대폰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뜨고 내가 받으면 침묵만 흘렀다. 하지만 분명 먹통이 된 전화기의 정적은 아니었다. 공간감은 느껴졌으니까. 하지만 엄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말했다. 엄마, 왜 이러는 거야? 제발 뭐라고 말 좀 해. 무섭다고. 그리고 들려온 대답은 아주 조용하게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연습하고 있어. 뭘 연습하는데? 잠깐의 침묵 뒤에 전화가 끊겼다. 다음 날, 나는 엄마 집에 가서 그 전화들에 대해 물었다. 엄마는 어딘가 공허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너한테 전화한 적 없는데? 그에 내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통화 기록을. 엄마에게 온 네 통의 전화. 전부 새벽 3시. 엄마는 화면을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너무 오래. 그 공허한 표정으로. 그리고 이상하네. 엄마가 말했다. 나는 그때 아주 잘 자고 있었는데. 나는 의사에게 전화했고 엄마의 증상들을 설명했다. 먹지 않는 것, 거짓말, 성격 변화, 밤에 서성이는 것. 그는 마취에 대한 부작용이나 약으로 인한 반응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나이 든 환자들 중에는 일시적인 인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일단 상태를 지켜보다가 더 나빠지면 데려오라고 했다. 그리고 상태는 더 나빠졌다. 일요일에 엄마 집에 갔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잠금 장치가 잠기지 않은 게 아니라 문 자체가 열려 있었다. 집안은 당연히 얼어붙을 듯 추웠다. 그리고 욕실에서 엄마를 발견했다. 엄마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내가 들어갔을 때도 엄마는 돌아보지 않았다. 거울에 비친 엄마의 얼굴. 엄마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의 미소가 아니었다. 아니, 단순히 미소가 이상한 게 아니라 얼굴 근육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었다. 고통스러워 보일 만큼 늘어나 있었고 엄마의 눈은 자기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점점 더 잘하고 있어. 엄마가 거울을 향해 말했다. 뭘 잘하고 있는데? 내 말에 엄마가 돌아섰다. 엄마의 얼굴은 평온했다. 끔찍하도록 평온했다. 기분이 나아지는 거, 예전과 같아지는 거. 엄마가 말했다. 네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니니? 나는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보모용 카메라. 이미 다 읽어서 건들 일 없는 책장 안에 숨겨두었다. 이게 잘하는 짓인가 싶기도 했지만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알아야 했다. 그리고 첫날 밤 영상을 확인하다가 노트북을 집어 던질 뻔했다. 새벽 2시 47분 엄마가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엄마는 방 한가운데 서서 가만히 있었다. 6분 동안. 그 다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엄마는 양팔을 옆으로 뻗고 천천히 돌렸다. 관절을 시험해보는 것처럼. 그 뒤엔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이고 다시 오른쪽으로 기울였다. 편안해야 할 범위를 훨씬 넘어설 정도로. 그리곤 손을 폈다 오므렸다 하곤 자기 손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엄마가 위를 올려다 보았다. 정확히 카메라를 향해. 카메라는 책 뒤에 숨겨두었고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엄마는 카메라를 보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다. 네가 걱정하는 거 알아.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아. 그걸 알아줬으면 해. 그녀. 엄마는 자신을 그녀라고 말했다. 그녀.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에 엄마 집으로 차를 몰고 갔다. 그리고 문을 세게 두드렸다. 엄마는 목욕 가운을 입고 문을 열었다. 혼란스러워 보였고 평범해 보이는 얼굴. 어머, 얘야, 무슨 일이니? 엄마가 말했다. 그리고 바로 그게 나를 무너뜨렸다. 엄마가 집에 돌아온 뒤로 나를 얘야라고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는 여태 나를 내 이름으로 불렀다. 격식을 차려서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데 이제서야 내가 엄마 문 앞에서 떨고 있는 그 순간에야 엄마는 정확한 단어를 꺼내들었다. 마치 그 단어를, 이 상황을 연습해왔던 것처럼. 나는 엄마와 함께 거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영상을 틀었다. 엄마가 화면 속에 자신을 보는 동안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어둠 속에 서서 이상하게 움직이고 알 수 없었어야 할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는 자신의 모습. 엄마는 영상을 끝까지 봤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영상이 끝나자 엄마는 나를 보았다. 나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무언가가 변했다. 눈 뒤쪽에 무언가가 다시 정렬되는 것 같았다. 눈알이 움직인 건 아닌데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느껴졌다. 그리고 넌 아직 그걸 보면 안 됐어. 엄마가 말했다. 헌데 목소리가 달랐다. 낮고 낯선. 그건 분명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난 멍청하게도 그제야 확신했다. 저건 엄마가 아니다. 나에겐 시간이 더 필요했어. 뭘 위한 시간? 그녀를 배우기 위한 시간. 그녀가 행복할 때 입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네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지, 네가 어렸을 때 그녀가 네 머리카락을 어떻게 만졌는지. 그것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게 제일 어려웠어. 사랑. 그건 잘 번역되지 않아. 이해도 되지 않고. 연습하고 있는데 연습할수록 어렵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숨을 쉴 수도 없었다. 너는 뭐야? 내가 속삭였다. 그의 엄마의 얼굴을 쓴 그것은 미소지였다. 지금까지처럼 어색한 미소가 아니었다. 너무도 작고 슬픈 미소. 내가 평소에 보았던 엄마의 미소와 거의 흡사해 보이는 미소. 거의. 그거 아니? 그녀는 기도했어. 마지막 수술대 위에서 심장이 멈추고 다시 살려내기 전까지 2분 동안 그녀는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기도했어. 내 엄마의 얼굴을 쓴 그것이 손을 뻗어 내 손을 만졌다. 차가웠다. 싱크대에 손을 댄 것처럼. 이게 4달 전의 일이다. 그녀는 이제 더 좋아졌다. 훨씬 더 좋아졌다.
그녀는 아내를 예야라고 불렀고 전처럼 일요일마다 빵을 구웠다. 이제 웃어야 할 순간에 웃고 울어야 할 순간에는 운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지난주에는 엄마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내 머리카락을 만졌다. 무심하고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기도 했지. 완벽했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 도움을 원하는 게 아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아니고, 그저 누군가 알아주길 바래서 이 글을 쓰고 있다. 그 집에 있는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니다. 그녀는 내 엄마를 연구했고, 내 엄마를 배웠고, 매일 조금씩 더 정밀하게 내 엄마를 연기하고 있는 무언가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부분, 밤마다 악몽처럼 떠올라서 소름 끼치는 부분은 지난 일요일, 그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다. 엄마가 늘 하던 방식으로. 그녀는 내게 물 한 잔을 따라주고 내 맞은편에 앉아 자기가 보낸 한 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내 한 주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건 몇 달 만에 가장 평범한 저녁이었다. 내가 떠날 때 그녀는 문 앞에서 나를 안았다. 엄마가 늘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녀는 내게 속삭였다. 사랑해. 그의 나는 똑같이 그 말을 돌려주었지. 이게 맞는 걸까? 그 집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내 엄마의 몸 안으로 기어들어온 것이든 아니면 엄마가 있던 자리에서 새로 자라난 것이든 그것은 분명 노력하고 있다. 나를 사랑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럼 이제 나도 저걸 사랑해야 하는 걸까?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약간 예전에 봤던 기생수 느낌도 살짝 있고 뭔가 진행되면서 주인공 감정이 변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 아주 재밌게 녹음했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원래 아예 다른 컨텐츠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입술에 좀 난리가 났어요. 이 캠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카메라로 찍으면 아주 개판이라 아마 이게 다 가라앉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가 입술을 좀 이렇게 손으로 뜯는 버릇이 있는데 손톱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